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스피치 강사협회 이사장 이상동입니다. 협회를 올해 이렇게 계속 유지하면서 협회가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각 시대별로 이슈화가 되는 부분들, 또 협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 협회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은 토론에 대한 부분들, 국민들이 좀 토론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요. 토론 전문가, 또 협회에서 또 1대 회장을 지내신 전 회장님, 또 방송인이었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모셔서 간단한 토론이란 무엇인가, 이걸 좀 듣고, 그러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지음해서 토론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토론 문화가 아직 정착이 덜 된 것 같은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주자라고 하는 분들도 성숙된 토론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막말이나 또는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그런 토론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다음 세대의 대선 주자들 또는 정치가들, 지도자들은 이 토론 문화에 대해서 좀 미리 스터디하고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토론 그러면요, 이 토의와 토론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의는 한 가지 방향의 이슈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담 없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것을 토의라고 하고요. 토론은 어떤 논점을 놓고 그 논점에 반대되는 논점과 함께 마치 대결을 벌이는 그런 양상을 토론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토론에는 여러 가지의 토론의 절차나 룰, 법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많은 양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토론이 잘 이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도 시간 총량제를 사용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에는 제1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리의 원칙입니다. 분리의 원칙, 뭘까요? 토론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아이디어, 그리고 토론자, 이 두 가지는 분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디어와 논지를 제시했을 때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논지, 그 아이디어, 그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공격을 하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분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배우가 메소드 연기, 아주 실제적인 그 자기가 정말 그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신체의 체중도 줄이고 아주 과격하게 연기에 몰입을 합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그는 연기를 한 것이지 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연기를 하는 사람, 특히 악역의 경우에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달걀새를 받고 아주 그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구분이 돼야 되죠. 그는 열심히 연기한 겁니다. 토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 자기가 주장하는 이야기가 과격하게 전달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것을 부드럽게 받아넘기는 그런 포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위 틀리다와 다르다를 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다양한 문화 구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양하게 융합되고 조화스럽게 이루어져 나갈 때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데,
전제주의 사회처럼, 공산주의 사회처럼 어떤 독재 체제에 있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설사 상대방이 틀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는 나와 다르다. 그래서 포용력 있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아주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일제 36년사를 비롯한 그 다음에 군부 독재 시절까지 그한 80여 년을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반역자와 같이 취급을 하고 반기를 드는 것과 같이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학원에서도 교실에서도 선생님들이 이런 토론 문화를 잘 학생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마치 딴지를 거는 것 같은, 선생님을 골탕 먹이려고 같은,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지람을 하고 구박을 하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느냐, 학교 공부를 질문을 하면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가 그저 편안한 것이 좋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또 답을 써야 하는 일방적인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서 어떤 안을 냈을 때, 그 안을 냈을 때, 그 안을 받아들여졌을 때, 그것이 성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안을 낸 사람이 아주 증책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안을 냈을 때 받아들인 것은 전체가 받아들였다면 혹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잘못됐더라도 그것을 너그럽게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 왕정시대 임금 또 대감 이런 그 권력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충신이 어떤 직언을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냐 이렇게 추궁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회에서 어떤 제언을 하고 때로는 엉뚱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포용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번 대선 토론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죠.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토론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결국은 다양성의 일치,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일치점은 맞지만은 의견은 각각 다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선진 사회에서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 소수자들까지라도 정말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어느 정도 그것을 의견은 인정을 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다수결로 하고 민주적인 방법을 하지만은 토론만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마련이 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구 사람에 비해서 이 생각이나 감정을 숨기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걸 빨리 직접적으로 노출하게 되면은 그것이 공격으로 돌아올까봐 그래서 이렇게 비표현적인, 은둔된, 그래서 이것을 예술적으로 또 승화가 되어서 한의 문화라 그래가지고 우리네 국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소위 굴절된 속에서 용트림에서 참았다 나오는 그러한 그 음악으로도 승화가 됩니다만은 아무튼 모든 것을 참으면 암이 된다고 그러죠. 이번에 어떤 대선 주도 그런 말을 했어요. 참고 나는 마음껏 말하고 산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 노출해서 오픈해서 그것이 함께 마음껏 이야기하고 다룰 때 그것이 좋은 의견이
대다수가 추구하는 방향이 결정되면 내 의견이 틀렸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포용성이 있는 전략적인 것보다는 인간적인, 인격적인 그런 토론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토론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논점과 논제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정하지 않고 나가다 보면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A와 B, 나중에 C까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 그래서 이 토론을 사회하고 진행하는 그런 사회자는 오늘의 논점은 무엇입니다. 오늘 이런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부탁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토론을 보는 사람들이 가장 불만하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인지 저런 것인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의 논거를 분명하게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론이기 때문에 자기의 논거와 상대방의 논점에 부딪힘, 상반된 상충점을 분명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론 간의 충돌이지 사람과의 충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격렬한 토론을 하더라도 인격적인 모독이라든가 서로 간에 흥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면 토론에 어떤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주장을 반복해야 됩니다. 연극 속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전문 용어가 복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복선은 뭐냐면 어떤 제시됐던 것을 다시 리핏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또 리핏되고 반복되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토론자를 보면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반복되지 못하고 자꾸 새로운 패러다임을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토론은 간결하고 명확하고 논점이 분명해야 된다. 미국에서 토론을 다룰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그분이 강연에 또 대가고 또 토론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명료한 언어와 분명한 논점 그리고 이론만이 아닌 현장에서 필드에서의 감동 실제 팩트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접목하는 이런 기술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좀 성숙된 토론의 문화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평가와 의견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어릴 때부터라도 이런 디스커션, 디베이트 함께 한 방향을 추구해 나갈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의견을 마음껏 나누면서 논점을 찾아가는 그래서 전문 용어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가운데 부딪히는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민도와 국민 정서 문화와도 많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문화를 우리가 살려내기 위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과 디베이트라. 셀프 컨퍼런스.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와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감성적이고 겉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자기의 욕심스럽고 고집스러운 것만 나가는 거죠. 이것을 먼저 토론장에 나가기 전에 자기와 먼저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반론에 그러한 예상되는 것을 자기가 거기에 또 쓸 수 있겠죠.
셀프 컨퍼런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연습이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셀프 컨퍼런스 할 때는 3인자적 효과가 나옵니다. 겉에 나타난 자, 내적인 자, 그리고 겉에 나타난 자와 내적인 자가 부딪혀서 나오는 플러스 알파. 그래서 3인자적인 그런 파워가 여유 있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피치 그런 관점에서 공부하면서 많이 터득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가상회의입니다. Virtual Conference.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누가 있겠다. 누가 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몇 사람을 거기다 놓고 그 사람 입장에서 노트해가면서 한번 회의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는 버락 오바마가 올 수도 있고 피터 드러크가 올 수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엘비스 프레슬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올 수도 있어요. 또 같이 가상 회의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현장에서 여유 있게 예습된 디스커션, 디베이트가 된다는 사실을 역시 스피치의 관점에서 연구하면서 터득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예. 토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미처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교수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대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전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이 토론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이제 듣고 나서 정말 이렇게 흘려드릴 부분은 아니다. 특히 요즘에 또 국민들이 부쩍 토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가 또 뭘까요? 아무래도 시대가 발전한 거죠. 미디어가 우리 문화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 문화의 그러한 흐름들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예술 작품이나 또 정치 현실도 바로 일일 중계가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답보적인 상태에 있는가 이렇게 아무래도 반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토론이 이렇게 바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바로 익숙한 것 같지는 않은데 몇 살 정도 어느 정도의 나이 때부터 토론을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잘하면서 좀 더 성숙되리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나이는 빠를수록 좋다고 봐지는데요. 예를 들면 태교 때부터. 태교 때부터. 그러니까 좀 거기에 어떤 진영을 가진 그런 산모는 아이에게 말을 막 걸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해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니? 그래, 그렇게 하자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벌써 그 아이가 태교 때부터 토론 문화를 익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아이를 숨풍숨풍 잘 낳아야 되고 잘 길러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일방통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아이들은 지적감이죠.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떤 생각 갖고 있니?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또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난 돌이 정을 맞는다. 다시 말하면 예로부터 뭔가 이렇게 침묵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죠. 그런 그 육아적인 입장에서 저 사람 말이 없어. 그러면 좋은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또 특히 모태에서부터 일찍부터 토론 문화가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이제 법학 교수였고 그랬는데 항상 식탁에서 이렇게 식탁 교육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던 그때에 비해서 좀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도 아무래도 조금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을 도출해낸다거나 또 내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알아듣게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릴 때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릴 때 형성이 안 되고 좀 저희가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면 토론 문화를 좀 익히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좀 훈련을 하고 그래야 되는지. 우리는 유대인처럼 유대인들 가정교육이라는 게 있어서 네. 가정 그 자체가 디베이트 공동체예요. 가정에. 네, 자체가. 그들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어떤 메인 그 스타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또 아빠, 부모를 공경하고 뭐 이러면서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뭐 이러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종교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은 오라 우리가 의논하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의논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의논한다면 사람과도 의논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가정 공동체. 그 다음에 저들은 또 학교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함께 같이 살아가고 이야기하는 공동체로서 그 유대인의 교육을 많이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학교,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들은 전쟁이 나면 어릴 때부터 참여했던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다 100% 고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 토론의 문화가 말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사상, 정신, 마음, 생각, 삶 전체가 다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토론은 말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토론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토론인 것 같아요. 말하는 것도 토론, 그 다음에 대화하는 것도 토론. 왜냐하면 어떻게 말할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말하고. 그래서 그렇죠. 토론이 분리되지 않는다. 생활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은 되게 최상급인데 네.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도 이제 익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교육하시는 것도 네. 협회하고도 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도 이 토론에 대해서 교육도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내가 혼자 1인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내가 나와 토론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우리는 이끌려가는 그런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나는 그냥 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1인자적으로 그냥 끝나는데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예습하는 거죠. 내가 오늘 어디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면 내가 이제 밖에 있는 나가 속에 있는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전화야,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이 안에서 대답이 나온다니까요. 아, 네, 셀프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자꾸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혼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응원자, 내가 나를 도와주는,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런 원리와도 같이 상합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토론은 함께 모여서 말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물을 향해서도 말하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시가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그림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그러면서 내가 나 자신에게 또 묻고 말하고, 또 그러면 다른 사람과 같이 묻고 말하고, 이러면서 같이 더 좋은 상승 곡점을 갖는 테마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예. 사실 그 전하소장님 또 연극도 하셨고 또 방송 성우도 하시고 또 지금 스피치도 하고 계시면서 이제 거기 있는 노하우를 다 접목해서 네. 토론에 남들보다 좀 특별하게 네, 네. 가리키는 방식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융합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융합을 해서 예전 방식의 어떤 토론보다는 네. 현대에 맞는 그런 토론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토론뿐 아니라 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스스로의 스피치가 아주 여유롭게 정립이 됩니다. 네. 다시 말하면 내가 나하고 말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하고 말하면 어떤 사람과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효과가 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 말을 같이 했는데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쉽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나가면 함께 응원을 가지고 응원 부대가 내 안에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좋은 그런 토론뿐 아니라 스피치가 안정이 돼요. 좋습니다.
뭐 자세하게 들으려면 또 전화 교수님한테 또 수업을 받든지 또 협회 자체에서도 이제 수업을 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문화가 좀 토론 문화가 뭐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수준이 높다 이런 것보다는 좀 국민 문화 아까 가정적인 교육도 예전부터 그래왔고 네. 뭐 어떻게 좀 이 토론 문화를 변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 네. 우리나라가 네. 그것들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예전에도 뭐 왕들이 백성들의 그 의견을 들으려고 예. 평복을 입고 뭐 주마에 가서 왕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또 신문고를 공적으로 해놓고 그런 거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통수권자가 좀 들으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청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원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너는 들어라, 나는 말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패러독스를 가진 지도자라든가 통수권자라든가 어떤 지도자가 선생님이라든가 이러면은 발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틀렸더라도 말하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이야기를 주는데 그게 틀려도 맞지 않아도 그 자체가 축제예요. 삶을 그렇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 소풍 가면은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뭐 이러고 뭐 아주 속된 말로 야자타임 하자고. 근데 그런 것들이 평상시의 생활 속에서 동네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런 것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진데이 청바지 입고 출근하는 날 뭐 어떤 뭐 이런 어떤 드레스 코드도 정해주고 어떤 때는 편안하게 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어떤 직장은 강아지를 다 데리고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되는데 한 번에 되지는 않고 점차적으로 잘 되어 나가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 토론이 되려면 경직되지 않고 네. 예, 좀 여유가 생기고 자유로워야지만 또 토론의 문화가 잡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네. 그 자유로움 속에 또 토론 문화가 발전되기를 네. 같이 또 교육하는 입장에서 같이 또 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